이게 맞나요? 1,500만 원이라고요? 노르웨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아스트리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노르웨이에서도 임플란트는 공공의료 혜택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 그런데 우연히 만난 한국 치과의사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치료를 한국에서 받으면 500만 원에 가능합니다. 게다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요. 유럽 최고의 의료 시스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가능했을까요? 노르웨이 여교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K의료의 놀라운 현실, 지금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근교 린네스타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스트리드 한센입니다. 32살이지만 벌써 10년차 교사예요. 노르웨이의 교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5년의 교육학 석사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죠.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이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최근 몇 년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학교, 같은 교실, 여름이면 산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안정적인 생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제 인생의 전환점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치과 진료실에서였어요. 아스트리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임플란트가 필요해.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 올라프 한센은 은퇴를 1년 앞둔 도시계획가입니다. 노르웨이 국가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30년 넘게 종사하셨죠. 항상 꼿꼿하고 강인하셨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임플란트가 필요한데요? 5개 정도. 치조골까지 손상되어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노르웨이의 공공의료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치과 치료, 특히 임플란트는 예외입니다. 기본적인 치과 진료만 정부 지원이 되고 임플란트 같은 고급 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인쇄된 견적서를 건넸어요.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1,500만 원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쥔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르웨이 교사의 월급은 한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이런 큰 금액은 쉽게 감당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임플란트는 공공의료 혜택에 포함되지 않아요.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채셨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다, 아스트리드. 그냥 기본 치료만 받자.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께 제대로 된 치료도 해드리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평소처럼 친척하셨지만 가끔 얼굴을 찡그리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옆반 교사인 잉그리드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돈을 어디서 구하지? 내일 내 결혼 파티에 와서 잠시 잊어버리는 건 어때? 언제나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야. 잉그리드의 초대로 다음 날 저녁, 저는 오슬로 시내 레스토랑에서 열린 그녀의 결혼 파티에 참석했어요. 평소라면 기분 전환이 됐겠지만 아버지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스트리드, 내 남편의 친구를 소개할게. 김민석이야. 한국에서 온 치과의사야.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사교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석 씨의 직업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치과의사이신가요? 네, 서울에서 임플란트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국제치과 학회 참석차 노르웨이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한국에서 임플란트는 얼마나 하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개당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죄송하지만 5개면 얼마죠? 대략 500만 원 정도? 왜 그러세요? 저는 그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고 노르웨이에서 받은 견적을 보여주었어요. 민석 씨는 놀란 표정으로 견적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네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임플란트가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치료 기간도 더 짧고요. 정말인가요?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값과 숙박비를 생각하면 그래도 총 비용이 여기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항공권과 2주 숙박을 포함해도 노르웨이 가격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민석 씨는 진지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서울의 자신의 치과 사진과 임플란트 시술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특히 치과 치료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3D 스캐닝, 디지털 임프레션, AI 분석 최첨단 장비로 정밀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점점 희망이 생겼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민석 씨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버님 케이스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꽤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 흥미롭군. 사실 은퇴 후 아시아 건축 스타일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니?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민석 씨에게 연락했고 그는 아버지의 기존 치과 기록을 검토한 후 이메일로 상세한 치료 계획과 비용을 보내주었어요. 진짜였습니다. 항공권과 2주 숙박비를 포함해도 노르웨이 치료비의 절반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치통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방학을 맞아 휴가를 내고 큰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깨끗하고 웅장한 공항 터미널, 디지털 정보 안내판,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까지. 노르웨이도 선진국이지만 이런 효율성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스트리드, 여기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도시계획가의 전문적 관찰력이 묻어났어요. 이런 구조와 동선을 보라고. 놀랐군. 출구에서 민석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자기 나라, 자기 영역이라는 안정감 때문이었겠죠. 안녕하세요. 아스트리드 씨, 올라프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차는 이쪽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았어요. 거대한 다리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그 끝에는 빽빽한 고층 건물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기가 송도 국제도시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스마트 시티죠. 민석 씨의 설명에 아버지는 귀를 쫑긋 세우셨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개 주무러. 정말 대단하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우리를 강남 부근의 호텔로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제 클리닉으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석 씨가 말했어요.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석 씨의 클리닉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외관부터 놀라웠어요. 마치 첨단 기술 회사 같은 모던한 디자인이었죠. 내부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 최신식 의료 장비, 그리고 편안한 대기실까지. 여기가 정말 치과 맞나요? 제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민석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치과는요. 접수 과정도 놀라웠어요. 모든 서류가 영어로도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능숙한 영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민석 씨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아버지의 구강 3D 이미지가 보였어요. 올라프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의사의 진단대로 5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클리닉에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민석 씨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첫 번째 수술을 진행하고 2달 후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달이요?
그럼 저는 당황했어요. 2달 동안 한국에 머물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수술 후 노르웨이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문 때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되고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안심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2달 후 다시 와야 한다는 사실이 묘한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국소 마취 후 정밀한 장비를 사용한 수술은 단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믿기지 않는군. 이런 정도의 시술을 받고도 이렇게 괜찮다니.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치료비 정산도 놀라웠습니다. 총 비용은 정확히 견적대로 520만 원이었어요. 노르웨이 가격의 3분의 1이었죠. 게다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세금 환급 서비스까지 있어서 실제로는 더 저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민석 씨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의료기술 발전에 많은 투자를 했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또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예상보다 수술이 수월하게 끝나서 우리는 서울에서 일주일을 더 보내기로 했어요. 민석 씨는 친절하게도 가이드를 자청했죠. 아버님이 도시계획 전문가시니 한국의 도시 발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스트리드 씨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으시다면 함께 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민석 씨는 평일 저녁과 주말을 활용해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같은 전통 명소부터 강남, 여의도 같은 현대적인 비즈니스 지구까지. 아버지는 특히 서울의 도시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어요. 놀랍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한 도시를 건설하다니?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야. 한강변을 걸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나라의 효율성과 조직력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공공시설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노르웨이도 잘 정비된 나라지만 한국의 속도감과 에너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음식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 매콤하고 다양한 맛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치맥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노르웨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문화예요. 밤 10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여기는 새벽까지 활기차네요.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민석 씨는 우리를 남산 서울타워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파노라마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2달 후에 또 뵙겠네요. 민석 씨가 말했어요. 네, 그때 다시 뵐게요. 제가 대답했는데 묘하게도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돌아오는 내내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도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어요. 아스트리드, 나는 평생 도시를 설계했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야. 그들이 이룬 발전은 경이롭다고밖에 말할 수 없구나. 노르웨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편안함보다는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원가가 빠진 듯한 그런 기분이었죠.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가 그리웠던 걸까요? 아니면 민석 씨였을까요?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일상은 겉보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견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서울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스트리드, 요즘 넌 수업 중에도 멍해 보여. 동료 교사 헬가가 어느 날 말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글쎄 한국에 다녀온 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헬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그 치과 의사. 얼굴이 붉어지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맞아요. 민석 씨와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치료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죠. 그는 한국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노르웨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썼어요. 그냥 친구야. 제가 얼버무렸어요. 그래. 헬가가 눈을 흘기며 웃었어요. 2달 후에 다시 만난다며? 벌써부터 설레 보이는데?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 자주 창밖을 바라보고 시계를 확인했죠. 이런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한편 아버지는 한국 방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치통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활력이 넘쳤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분이 갑자기 아시아 건축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한국어 인사말까지 배우고 계셨죠. 아버지, 정말 한국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어느 저녁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안 되겠어?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생길 텐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좋은 일이지.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사실 다시 한국에 가고 싶구나.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나라의 에너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저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니었으니까요. 두 번째 방문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학교 동료들이 저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였죠. 뭐라고?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국을 칭찬하니까 우리도 궁금해졌어. 헬가가 말했어요. 게다가 아직 겨울 방학 계획이 없었거든. 우리도 치과 치료받으면서 관광할 수 있을까? 저는 민석 씨에게 연락해 물어봤고 그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학교 교사 5명이 함께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아버지의 임플란트 치료 완료와 친구들의 치과 상담, 그리고 한국 문화체험까지 여행 계획은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정하고 방문할 장소를 목록화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의료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 같다고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민석 씨와의 영상통화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스트리드 씨, 혹시 이번에 오시면 한국의 국제학교들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노르웨이 교육 전문가를 찾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북유럽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특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교육 방식은 한국 국제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델이에요. 그 말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일한다는 생각 불가능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상상이었어요. 잠들기 전 창문으로 보이는 노르웨이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숲과 멀리 보이는 피오르드 아름답지만 너무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문득 서울의 역동적인 풍경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민석 씨도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헬가에게 민석 씨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헬가가 소리쳤어요. 정말 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 너무 큰 변화잖아. 하지만 넌 이미 변했어, 아스트리드. 헬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내 눈빛이 달라졌어. 더 생기 있고 호기심이 넘쳐 보여.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야. 그날 저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지, 만약 제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사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단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너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꿈꿨잖니. 노르웨이는 좋은 나라지만 때로는 너무 고요하고 예측 가능하지. 내 나이에 모험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 정말요?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시고요? 걱정 마라. 나도 은퇴 후에 할 일을 찾고 있었어. 사실 나도 한국이 마음에 들었단다. 어쩌면 너와 함께 가볼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지만 이렇게까지 지지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해보기로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여정으로 말이죠. 여권과 서류를 정리하다가 민석 씨와 찍은 남산타워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운명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니면 그냥 치과 치료에서 시작된 우연일 뿐일까? 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는 순간, 그 두근거림과 설렘을 말이죠. 인천공항에 두 번째로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하게도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출국장을 나서자 민석 씨의 모습이 보였고 묘하게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헬가, 카트리나, 그리고 2명의 동료 교사들까지 함께였죠.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민석 씨가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을 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아스트리드 씨와 올라프 씨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민석 씨는 모두를 위한 미니버스를 준비해 두었더군요. 친구들은 호텔로 향했고 아버지와 저는 바로 민석 씨의 클리닉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임플란트 최종 치료가 오늘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간단한 절차만 남았어요. 민석 씨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동안 임플란트는 잘 결합됐고 이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2시간 후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믿을 수 없군. 마치 내 원래 치아 같아. 아버지가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한국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해. 치료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민석 씨는 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서울국제아카데미라고 아스트리드 씨가 관심 가질 만한 학교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꼭 가보고 싶네요. 그날 오후 민석 씨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현대적인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학교였어요. 이곳은 외국인 자녀와 글로벌 교육을 원하는 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학교입니다. 민석 씨가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께 노르웨이 교육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놀랍게도 제 교육 배경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민석 씨가 사전에 제 이력서를 전달했던 모양이더군요. 한센 선생님, 노르웨이 교육 시스템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학생 중심 교육과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 학교에 도입하고 싶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특별 교육 컨설턴트로 모실 생각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바로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연봉은 8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주택 보조금과 의료보험도 제공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노르웨이 화폐로 환산하자 제 현재 급여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더 놀라운 건 제가 가진 교육 경험과 지식이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겨우 말을 꺼냈어요. 물론입니다. 학교 구경부터 하시죠. 캠퍼스 투어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건축적 관점에서 학교 시설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고 저는 교육 환경과 시스템에 매료됐어요. 최첨단 시설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열정적인 교사들까지 꿈의 직장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큰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민석 씨와 단둘이 식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 가족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마주 앉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아스트리드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민석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운명이라고 느껴지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주선했어요. 물론 순전히 아스트리드 씨의 능력 때문에 채용 제안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한국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 민석 씨와의 가능성,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스트리드, 내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단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퇴 후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해,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요? 왜요? 여기 주민센터에서 만난 도시계획 은퇴자 모임이 있어. 그들이 한국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자문을 요청해단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서 느끼는 활력이 좋구나. 노르웨이는 평화롭지만 때로는 너무 고요해. 아버지의 결정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서울 탐방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했고 저녁에는 민석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와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집은 임대로 내놓았죠.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헬가는 다음 방학에 또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약속했습니다. 2달 후 저는 정식으로 서울국제아카데미의 교육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걱정됐지만 민석 씨가 선물한 한국 스마트폰의 실시간 통역 앱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회의에서, 택시에서, 쇼핑할 때도 이 기술 덕분에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요. 아버지는 강남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저와 가까이 살게 되었고 도시계획 자문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어요. 주민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석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주말마다 한국의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6개월 후 민석 씨는 남산타워에서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노르웨이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행사였어요. 헬가와 카트리나는 특별히 노르웨이에서 날아와 축하해 주었고 놀랍게도 헬가는 민석 씨의 친구 준영과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고 속삭였죠. 오늘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치통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새 삶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석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제 옆에 와 섰습니다. 후회 없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의 임플란트 덕분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고 보니 올라프 아버님의 임플란트 정기검진이 다음 주에요. 민석 씨가 말했어요. 아, 맞다. 근데 민석, 우리도 곧 검진 예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손이 자연스럽게 배를 감쌌어요. 민석 씨의 눈이 커졌고 곧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버지의 치과 진료비 청구서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한 장의 청구서가 바꿔놓은 인생의 지도. 노르웨이 여교사가 발견한 한국 의료의 기적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